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든의 음악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든 교수님은 유명한 음악 교육학자이신데요. 음악 적성 검사, 오디에이션, 패턴 교수 방법 이 분야에서 헌신하신 분이시고요. 특이한 것은 재즈 밴드에서 베이스 연주자로 활동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생후 1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영화의 음악 발달과 음악적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탐구하셨다고 합니다. 고든의 음악 교육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음악 적성을 기초로 음악 교수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 적성의 개념은 음악 임용에서도 단답형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둘째, 오디에이션 능력 개발이 음악 교수 학습 활동의 목적이다. 이 오디에이션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고요. 셋째, 오디에이션 개발을 위한 음악 학습은 위계에 따라 지도합니다. 위계는 곧 단계와 같은 말인데요. 이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음악 학습도 단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디에이션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에이션은 음악을 듣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음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뇌에서 음악에 의미를 주는 지각적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생각을 하는 과정과 오디에이션 하는 과정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즉, 오디에이션은 단순히 음악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음악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동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오디에이션에는 유형과 단계가 있는데요. 유형에는 8가지 유형이 있고 이것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단계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디에이션에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는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6단계 이상에서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디에이션의 유형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친숙한 음악과 처음 듣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친숙한 음악과 처음 듣는 음악을 악보로 읽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친숙한 음악과 처음 듣는 음악을 악보로 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기억하고 있는 친숙한 음악을 회상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도 똑같이 적혀 있는데요. 다른 책을 보면은 기억하고 있는 친숙한 음악을 적을 때, 악보로 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유형인데요. 여섯 번째 유형은 기억하고 있는 친숙한 음악을 창작하고 즉흥 연주하기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유형은 처음 듣는 음악을 창작하고 즉흥 연주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유형은 처음 듣는 음악을 창작하고 즉흥 연주하는 것입니다. 10단계는 악보를 읽는 유형이고 8단계는 악보를 쓰는 유형입니다.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억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패턴과 리듬 패턴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방과 오디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형성입니다.
오디에이션이라는 능력이 형성된다 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 능력이 음을 유지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5단계는 이 기억한 것을 다시 재생하는 능력입니다. 6단계는 아직 들리지 않은 음까지 예측할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예비 오디에이션이라는 건데요. 예비 오디에이션은 본 오디에이션 전 단계로서 영유아 연령대에 해당하지만 이 본 오디에이션을 바로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됐습니다. 중등 임용에서는 이 단계가 잘 적용이 안 되는 그 나이라서 완벽히 외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거 90년대 임용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고든의 음악 학습 이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나타낸 문장입니다. 음악 학습 이론은 전체와 부분, 전체로 이루어지는데 이 전체는 음악 수업에서 활동하는 노래 또는 음악 작품을 의미하고 부분은 학습 순차 활동에서 다루어지는 패턴 학습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악 적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한 문장입니다. 음악 적성은 음악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영유아기에서 만 9세까지 발달한다. 음악 적성 표준화 검사는 연령에 따라 나뉘는데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오디에이션 기본 측정과 오디에이션 중도 측정이 있고 안정화 단계에 해당하는 오디에이션 후기 측정과 음악 적성 프로파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든이 개발한 음악 적성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습 순차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차 활동은 영어로 말하면 Learning Sequence Activity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줄여서 LSA라고 합니다. 고든이 자신의 지인이랑 펴낸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점프 라이트 인이라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서 학습 순차 활동이라는 것을 소개했는데요. 순차적인 학습을 위해 매 수업 처음에 10분 동안 리듬 패턴과 음 패턴을 고든 학습 이론을 통해서 가르치는 활동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기술학습이 있는데요. 이 기술학습은 음이 있을 때 이 음을 어떻게 가르치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론학습이 있는데요. 이 기술학습 첫 번째로 이 기술학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변별학습과 추론학습으로 나뉩니다. 변별학습에는 총 5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별학습의 1단계는 듣기 부르기입니다. 아동은 교사가 제시하는 패턴을 귀로 듣고 노래나 연주로 모방합니다. 의미를 알지 못해도 무조건 듣고 따라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재에 제시된 설명이 중요한데요.
4분의 2박자인 음악에서 도, 미, 솔 이렇게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 이 도, 미, 솔을 빰, 빰 이렇게 알려줍니다. 일단은 이 도, 미, 솔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밤밤밤으로 알려주고 이 2단계에서부터 2단계 언어 연합에서부터 이 조성의 이름, 조성의 기능적 이름, 박자의 이름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이 악보를 드디어 도, 미, 솔로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이 도, 미, 솔이 어떤 음계에 속한 음인지 이러한 이론은 배우지 않습니다. 3단계에서 드디어 이 도, 미, 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자, 3단계는 부분적 통합 단계입니다. 부분적 통합 단계에서 학생들은 및 리듬 패턴을 몇 개씩 연결해서 학습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패턴들의 맥락 혹은 구문을 부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조성과 박자를 인지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도미솔 배우고 미솔도도 배우고 또 솔미도도 배우고 이 음과 리듬 패턴을 몇 개씩 연결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4단계에서는 상징적 연합 단계입니다. 상징적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악보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 연합 단계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악보와 연결시킨다라는 의미고요. 5단계 전체적 통합 단계에서 음악적 이해를 동반하여 오디에이트 하면서 읽고 쓰는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론도 이해하고 악보도 이해하는 그리고 오디에이션도 되는 단계입니다. 이 변별학습의 단계가 끝나면 추론학습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추론학습의 의미는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하는 패턴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응용하고 창조한다는 것에 구별점이 있습니다. 1단계 일반화 단계에서는 교사가 밤이나 빠 음절을 사용하여 새로운 패턴을 노래하면 학생들은 새로운 음이나 리듬 패턴을 듣고 이미 배운 패턴과 비교하고 새로운 패턴의 이름과 맥락까지 파악한다. 그리고 그 패턴을 악보로 적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2단계인 창작 즉흥 연주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변별 때 배운 여러 가지 패턴을 재료로 사용하여 창작하고 즉흥 연주한다. 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 주어지는 패턴들과 이미 배운 패턴들을 비교하면서 음이름, 음표, 화음 등을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음악 내용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음악 내용을 위계적으로 가르쳤다는 게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그 위계의 자세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음악 내용 학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을 가르치는 것과 리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음을 가르칠 때도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가르칠 것이 장조와 화성 단음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믹솔리디안 선법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도리안, 네 번째는 리디안, 다섯 번째는 프리지안, 여섯 번째는 에올리안, 일곱 번째는 로크리안, 여덟 번째는 멀티토널과 멀티키얼, 아홉 번째는 폴리토널과 폴리키얼입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다 교회 선법을 의미하고요. 여기 멀티토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토널은 이제 한 성부의
에서 다양한 조성과 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티토널에서 토널이란 조성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다장조와 다단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멀티키얼은 다양한 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음악 안에서 다장조와 마장조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폴리토널은 두 성부 이상에서 다양한 조성이 나오는 것과 두 성부 이상에서 다양한 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리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박자계와 3박자계의 음악을 익히고 그 다음 결합박자, 혼합박자, 멀티메트릭, 멀티템포럴, 폴리메트릭과 폴리템포럴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8분의 6박자를 2박자 계통으로 분류하지만 고드는 8분의 6박자의 기본박이 점4분 음표이고 그 점4분 음표는 3개의 분할박이 되기 때문에 3박자 계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결합박자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의 2박자인 음악에서 8분 음표 2개와 8분 음표 3개로 된 세디단 음표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기본박은 매크로비트랑 같은 말인데 4분 음표로 기본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쪼개면 8분 음표가 2개인 모습인데 이걸 바로 분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박은 또 마이크로비트랑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분박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본박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분박의 형태는 다른 음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박은 같지만 분박의 형태가 다른 것을 결합박자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기념일을 흔히 결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합박자, 기본박 일정 해서 결기 일정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8분의 5박자인 음악에서 8분 음표 2개와 8분 음표 3개가 이렇게 있을 때 기본박은 8분 음표 2개와 8분 음표 3개로 다른 형태, 일정하지 않은 형태로 나와 있지만 이 분박은 8분 음표로 같습니다. 이런 음악을 바로 혼합박자의 음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패턴 학습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학습에는 세 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형태를 설명한 것입니다. 준비 패턴, 학급 패턴, 개인 패턴이 있는데 이것들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언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패턴은 조감이나 박자감 형성을 위해서 부르는 패턴을 말합니다. 준비 패턴의 예시로 장조 준비 패턴이 나와 있는데요. 라장조의 음악에서 먼저 5도의 음을 연주하고 마지막에 1도로 끝내는 조감 형성을 위한 패턴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급 패턴입니다. 학급 패턴은 학급의 학생 전체가 함께 부르는 패턴인데 조성감과 박자감의 형성을 돕고 개인 패턴을 부를 때 생기는 긴장감을 완화시켜줍니다. 단조를 학습하는 날은 단조 패턴을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개인 패턴. 세 번째 개인 패턴은 학생 혼자서 부르는 패턴입니다. 쉬운 단계, 보통 단계, 어려운 패턴 단계 이 세 가지 난이도로 되어 있고요. 음악 적성에 따라서 상중하 그룹으로 나누어서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가르치는 방법은 교사가 패턴을 가르치기 전에 준비 패턴을 불러 학생들의 조감이나 박자감 형성을 돕는다. 준비 패턴에서 은 패턴은 밤, 리듬 패턴은 빠를 이용해서 두세 차례 부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패턴 학습은 음악교수법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26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